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챗GPT 기초 워크숍 네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벌써 네 번째네요. 자, 첫 번째 때는 챗GPT가 뭔지, 언어 모델은 과연 뭔지, 제너러티브 AI는 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기본적인 사용법을 설명드리고 나서 네, 두 번째 때는 프롬프트 기본적인 작성 방법,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요. 네, 지난 시간은 세 번째 시간에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한 좀 최적화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프롬프트 지니와 웹챗 GPT, 쉐어 GPT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챗 GPT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도 챗 GPT 기초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쓸 때 어떤 말들을 쓰는 것을 프롬프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다 프롬프트를 쓰는 거죠. 프트를 써.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내용을 좀 요약해 달라고 명령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줄로 글을 쓰고 싶으면 엔터를 치면은 그냥 입력이 돼 버리잖아요. 이럴 때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밑에 줄로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붙여넣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제 한번 글을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이 전체를 만약에 이 날리지 그래프에 대한 글이에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쫙 많이 있죠. 이걸 한번 OK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런 메시지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 메시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대화 목록을 로드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토큰 수, 받아들일 수 있는 토큰 수를 넘어간 거예요. 우리 토큰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번 설명드렸었죠. 토큰 수가 넘어가게 되면 이 대화창은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한 대화가 날아가기도 하고, 그 이후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니까 토큰 수를 항상 체크하시면서 넣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만드는 글들이라든지 뭐 프롬프트 질문 같은 경우로는 뭐 이 맥시멈 토큰을 넘기기는 쉽지 않고요.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뭐 넣는다든지 뭐 이럴 때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오픈 AI사의 토크나이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platform.openai.com이라는 데 들어간 다음에 토크나이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오픈 AI 토큰 이렇게 그냥 구글에다 검색하시면 이 주소가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그 단어를 쓰게 되면은 이게 뭐 몇 개의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는지 몇 개의 토큰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이라는 건 이렇게 그 단어 수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단어 수랑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글을 넣을 때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이거는 454개의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고 81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런 토큰으로 나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2048 토큰을 넘지 않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100 토큰 정도가 75 워드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계산해 보시면서 한 1300자, 1400자, 1500자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나의 프롬프트를 구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유료 모델을 결제하시고 나중에 나올 그 GPT-4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하시면은 8000 토큰까지 입력된다라고, 8K로 입력된다라고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토큰 입력하실 때 이걸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면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로드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도 좀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시간에 살펴볼 확장 프로그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딧 GPT라는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자, 우리가 대학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대학원생, 학부생, 교직원들,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어려워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글 쓰는 거죠.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는 거 너무 잘해요. 한글 너무 잘 쓰는데요, 국문으로. 영어로 쓸 때만 이렇게 위축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뭐 쓰다 보면은 문법적으로 교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에디팅이 필요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료 서비스로 이용하던 이 서비스들의 필적하는 수준과 때로는 그거보다 더 이상의 되는 수준의 에디팅 서비스를 챗GPT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루프리딩을 한다든지 에디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요거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익스텐션에 크롬 웹스토어에 들어오셔서 Edit GPT를 검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Edit GPT.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노란 색깔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Edit GPT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모든 깔려있는 익스텐션들은 여기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Edit GPT가 깔렸다면 바로 켜져 있는 상태실 거고요. 만약에 껐다 켰다 하는 경우에는 킨 상태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Edit GPT가 안 켜 있죠. 당연하죠. 이때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새로 고침 주소창에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에디팅 모드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디팅 모드를 쓸 수 있게 활성화가 된 거고요. 요거를 클릭하면 Enable 키는 거고요. 끄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에디팅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에디팅 모드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영어 에디팅을 하는 그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영어 에디팅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이 문법적 체크만 해라라고 할 때는 뭐 check the grammar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다시 쓰고 싶다든지 뭐 에디팅을 한다든지 뭐 리프레이즈를 할 때, 뭐 패러프레이즈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용도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머를 체킹할 수도 있고 뭐 리프레이즈, 패러프레이즈, 에딧, 리라이트 아니면 뭐 프로프리드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시면은 챗GPT한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원문을 얼마나 바꾸는지에 대한 정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이런 기능들이 좀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하려는 원문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제가 요거를 이제 예시문으로 가져왔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 너무 길면은 피곤하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복사해 온 다음에 붙여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그냥 켜볼게요. 에디팅 이네이블을 그냥 키게 되면 나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제가 원문만 넣었는데 에디팅을 키자마자 작업을 시작했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게 완전 다 뜯어 고치고 있죠. 이 단어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에디팅이 완료가 됐네요. 이거는 그냥 거의 글을 새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 글을 완전하게 바꾸는 경우를 한번 보셨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오리지널 워드 카운트가 197자였는데요. 마치 이거를 2배 가까이 440 워드로 늘려주게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바꿔준 버전을 보려면은 요 에디팅을 끄셔도 보이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펜 모양을 끄시게 되면 이 바꾼 글, 원래 있는 글에서 바꾼 글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완전 내용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키게 되면은 요걸 원래 볼 수 있고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이건 지금 삭제해버렸네요. 이거 오케이 하면 오케이 넘어갈 수 있고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진행한 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누르면 인제너럴로 시작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바꾼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 문장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는 이거 X 칠 거야 하면은 원래 내용대로 들어갔다는 표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시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X를 하시면서 끝까지 오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작업을 시작하려면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은 이 사람이 이 챗GPT가 처음 해줬던 72%의 내용들을 다시 써줬던 내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인포메이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나오는데요. 뭐 프루프리드라고 하고 아니면 only fix grammar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clarity랑 뭐 flow를 좀 계산해줘. 이런 식으로 살짝 정도들을 좀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프리드나 뭐 리라이트 이런 기능들을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한번 볼까요? 그래머만 픽스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명령을 한번 더 새롭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지금 명령어를 누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넣으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있던 글을 다시 복사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지금 프로프리드를 하는데 그래머만 픽스를 해줘 라고 명령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나왔던 내용들 중에
네, 요거는 지금 organization을 S로 쓴 영어로 썼네. 요거를 이제 Z 형태로 바꿔주고 좀 교정들을 해준 상태고요. 이거는 그 원어민이 쓴 문서니까 당연히 이런 문법적인 오류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수일치라든지 단순한 내용들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까 전에 또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완전 improving propose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줘라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리지널 텍스트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써줘 라고 명령을 하게 된 거고요. 하나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 기다리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바꾸고 있죠, 열심히. 제 경험적으로는 그냥 약간 check the grammar라고 한 것들이 좀 잘 맞았었고, 방금처럼 이렇게 좀 rewrite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많이 구조들을 바꾸는데 지금은 40% 정도를 바꿔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좀 큰 골조를 바꿀 때는 이렇게, 아니면은 내가 좀 마이너한 수정만 하고 싶어라고 할 때는 마이너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복사를 하게 되면은 워드나 이런 데서 편집을 이어서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에딧 GPT를 통해서 에디팅, 프루프리딩을 받는 과정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될 것은 챗GPT for 구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들? 요거 웹 챗GPT 기억나시죠? 이거는 챗GPT 안에다가 구글 검색 기능을 가져온 예시였어요. 근데 오늘 할 챗GPT for 구글은 구글 검색 기능에다가 챗GPT를 넣는 겁니다. 자, 반대죠. 챗GPT를 메인으로 쓰면서 구글 검색 결과를 넣는 거라든지, 아니면 오늘 할 거는 구글을 검색을 하는데 챗GPT에서 한 것도 같이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토어로 돌아가셔서요. 챗GPT for 구글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약간 이 뇌가 반으로 나눠진 것 같은 꽃 모양의 이런 구글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요거를 설치를 하셨으면 익스텐션에서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꺼져 있었으니까 한번 키겠습니다. 자, 이거를 키게 되면은 자, 어디에 뜨냐면요. 요 오른쪽 위에 요 아이콘 보이시나요? 요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여기 안에 핀이 안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키시면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들어가셔서 실행하셔도 괜찮은데요. 요게 아니라 아예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방금 전에 나온 톱니바퀴를 들어가도 설정이고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점점점 눌러서 옵션에 들어가도 동일한 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로 왔다면은 이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always 모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글 검색을 하면은 자동으로 챗GPT를 켜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정보가 좀 많이 느껴질 때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요 두 번째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뒤에다가 물음표를 붙이면 챗GPT를 같이 보여주고, 아닐 때는 내가 원래 그냥 구글을 사용하듯이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딱히 건드릴 건 없어요. 이 테마에 대한 모드고, 이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오토로 하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AI 프로바이더 자체를 그 웹앱으로 사용하는 걸로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픈 AI API를 사용해가지고 키를 넣어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키를 넣게 되면은 뭐 템퍼레처라든지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내 맘대로 좀 취향에 맞게끔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웹앱을 쓰고 있으니까 웹앱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그냥 구글을 가시면 돼요. 자, 구글 검색에다가 뭐 한번 검색해 볼게요. 뭐 날리지 그래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검색을 하게 되면은 날리지 그래프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가 나와요. 당연하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설정한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챗GPT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나왔고, 이 날리지 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챗GPT한테 물어봤던 요 결과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 검색 결과들을 가지고서 써야 될 때도 있지만
챗GPT한테 바로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을 사용하면서 챗GPT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누릴 수가 있고요. 뭐 이것도 당연히 뭐 앤서를 카피할 수 있고 뭐 공유 기능도 이렇게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챗GPT한테도 한번 쳐볼까요? 네, 날리지 그래프 여기 꺼 있어야 돼요, 지금. 네. 날리지 그래프를 치면은 날리지 그래프에 대한 설명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검색한 거랑도 굉장히 비슷하죠. 네. 물론 이거는 딥러닝으로 된 AI 모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지는 않아요. 같은 질문으로 새로운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만들었을 때랑 새롭게 이야기했을 때랑은 문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뭐 전형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동일한 문장이 나오겠지만요. 네. 이것들이 항상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랜덤 이펙트가 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챗GPT를 통해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검색 결과를 넣고 싶다면 웹 챗GPT. 만약에 내가 구글을 사용하던 중에 챗GPT의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다면 챗GPT for 구글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물어보셔도 되고요. 톱니바퀴에 들어가면 되도록이면은 퀘스천 마크로 하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린다. 요걸 사용하는 거에 대한 좀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링 할 때 뭐 이거를 만약에 서울숲 맛집 물음표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지금 제가 이 서울숲 맛집에 대해서 구글 검색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한글로 서울숲 맛집에 대한 챗GPT 검색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검색 결과가 아니라 제너레이팅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다만 여기에 있는 식당이 실제로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고메 홈 소이 연남 맞나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삼성로에 있는 뭔가 다른 뭔가가 나왔네요. 그래서 단순한 검색으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는 레스토랑들을 줬는데 가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서울숲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면은 챗GPT는 정말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서울숲은 뭐 대한민국의 뭐 서울에 있는 뭐 이렇게 조성한 서울시가 조성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텐데 서울숲에 있는 만약에 뭐 파스타집을 추천해줘 하면은 거짓말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내가 만약에 그냥 검색 결과로 쓰는 게 아니라 서울숲 근처에다가 내가 레스토랑을 하나 차려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마케팅이나 뭐 기획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검색이 아니라 있는 말들을 토대로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챗GPT for 구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이제 오늘 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 플러그인입니다. AI PRM이라는 익스텐션인데요. 이거 완전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익스텐션이에요. 이거는 이제 남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좋냐면요. 남들이 열심히 고민해 놓은 것들을 내가 그냥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있는데요. 남들이 그거를 고민할 때 썼던 프롬프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나만의 버전으로 좀 바꾼다든지 좀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한번 깔고서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AI PRM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웹스토어에서 AI PRM 검색을 하게 되면 AI PRM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요건 지금 그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고요. 오늘은 요 기본 모드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1.1.3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유료 모델을 서비스를 했는데요. 옛날에는 무료로 제공하던 기능들을 많이 유료로 바꿨어요. 하지만 뭐 유료로 결제할 것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무료 모델을 쓰면서도 충분히 많이 누릴 수가 있고요. 요걸 설치하시고 익스텐션에 켜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거는 사실은 이 웹챗 GPT랑 조금 충돌을 해요. 기능적 충돌도 충돌이겠지만 이 레이아웃이 좀 미워지거든요. 그래서 웹챗 GPT를 끄고 쓰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 누르면 AI PRM이 켜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가 바뀌었고요. 위에도 창이 좀 나왔죠. 여기 밑에 아웃풋이라든지 톤, 라이팅 스타일을 설정하는 게 나온 게 AIPRM의 기본 모드이고요. 위에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찾아볼 수 있는 모드예요. 그래서 여기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템플릿이고요. 내가 만든 템플릿도 오운 버전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넣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만든 템플릿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공개를 안 하면 나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자물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만 보겠다는 뜻이고요. 이 글로브 모양이 있는 것들은 공개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용어 오거나이저를 제가 그 교육용으로 만들었는데요. 퍼블릭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들을 뭐 토픽이다, 액티비티들에 준해서 이것들을 좀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색할 수도 있고요. 보여주는 개수들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곤이라고만 한번 쳐볼게요. 자곤이라고 치면 제가 올려놓은 요한 쿠의 자곤 오르가나이저가 뜨죠. 몇 명이 실행을 했는지 뭐 댓글 뭐 이렇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것들이랑 실제로 사용한 횟수고요. 좋아요를 누르실 수 있는 분들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기분 좋으니까요. 별표를 클릭하면은 즐겨찾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걸 클릭하는 순간 바뀌었죠. 자곤 오거나이저를 클릭하는 순간 자곤 오거나이저를 클릭했다고 나오고 누가 만든 건지 나오고요. 요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링크에 들어가집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자곤 오거나이저가 나왔고 여기다가 내가 전문 용어를 학습하고 싶은 새로운 에어리어에서 써 라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 꺽쇠로 이루어진 스퀘어 브라켓으로 쓰라고 나와 있었죠. 스퀘어 브라켓을 쓰고 여기다가 내용을 쓰는 거죠. 뭐 날리지 achievement and 날리지 그래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제가 원하는 궁금한 분야는 만약에 이거예요. 그럼 요거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그냥 꺽쇠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분야만 썼는데 구요한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문 용어 메이킹하는 테이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키워드만 그냥 넣는데 자동적으로 내용들을 써줍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잘 나오고 있죠. 제가 아마 10개를 나오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부터 이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나타내는 몇몇 용어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 그리고 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날리지 매니지먼트랑 날리지 그래프라는 거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그 연관성에 대한 그 스코어가 나왔고요. 다 하이라고 나왔고 미디움도 있네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남들한테 많이 읽혔다면 혹시라도 이건 연구를 위해서 좀 써놓은 거였어가지고 얼마나 사이테이션이 됐는지 얼마나 많이 언급됐는지에 대한 척도를 좀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참고한 문헌이 있다면 참고 문헌을 써줘 라고 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링크라든지 참고 문헌 같은 경우에는 더블 체크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링크일 수도 있고 거짓말로 주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GPT 모델을 사용한 이 레퍼런스를 찾는 툴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기본 코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하지만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4월, 5월, 6월 달에 진행할 그 챗GPT 이후 코스를 보시면은 4월, 5월, 6월 이후로 진행할 챗GPT 이후 클래스에서는요, 이런 그 프롬프트를 찾는다든지, 뭐 레퍼런스를 찾는 이런 다양한 툴들도 좀 실습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이게 용어들에 대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원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만약에 표가 나온 것들은 한번 복사해서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복사를 해가지고요. 다 복사를 했죠.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테이블에 나왔던 거를 그냥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붙여넣기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붙어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좀 편집이 필요하니까 글자는 뭐 까만 색깔로 하고
네, 테이블 디자인은 뭐 기본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래 우리가 그 엑셀에서 뭐 만들었던 것처럼 표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워드에 붙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엑셀에다가도 그냥 붙여서 편집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복사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꼭 이건 제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쓰려면 여기 뉴챗을 누르고 네, 들어가셔야 돼요. 네, 다른 분들이 만들어 온 것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것들 막 눌러보시고요. 네, 여기서 뭐 우리 그 이미지 메이킹 많이들 쓰시나요? 미드저니. 네. 미드저니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한번 써볼까요? 그 워크샵을 대학교에서의 워크샵을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과 이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강사님의 모습. 강의실은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적인 전자 장비들로 가득하다. 만약에 제가 이런 내용을 그냥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내 아이디어는 여기까지인데 이거를 여기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에다가 넣게 되면은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 AI PRM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풋 언어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글로 말해줘, 영어로 말해줘처럼 다양한 국적의 언어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톤이나 라이팅 스타일은 옛날에는 많았는데 무료 버전은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감정적인 톤으로 이모셔널하게 아니면은 시적인 느낌으로도 받을 수 있다.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제를 해라. 근데 꼭 결제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명령어로 쓰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미드전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 툴에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요. 네, 굉장히 잘 나오죠. 이게 아마 한 몇 개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워크샵이라고만 했고 워크샵 주제를 절대 안 썼었어요. 근데 이제 Scientist Working High-Tech Laboratory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맘대로 내용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뭐 소설을 쓴다든지 노래 가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전략 기획실에서 전략 기획 문서를 쓴다든지 할 때 뭔가 그 내가 인지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들의 좀 초안들을 쉽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되겠고요. 네,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1, 네, 여기 이미징까지만 해볼게요. 프롬프트 1, 2, 3, 4를 복사했고요. 자, 이거를 사용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미드저니가 있어야 되는데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라는 네, 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드저니를 한번 가져와 보면요. 이거 제가 만들었던 결과들인데요. 여기다가 방금 만들었던 여기다가 제가 방금 만들었던 그 프롬프트를 붙이면 네,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기능이 좀 꺼졌네요. 프롬프트를 붙이면 그림을 그려주게 되고요. 네, 하나씩 한번 복사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제너레이티브 AI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텍스트는 이미지는 물론 기능들은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걸 활용해서 여기다가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나오고 있죠? 거의 1분 이내로 그림들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지금 31%가 완성이 됐고, 네, 요거 나오는 중에 딴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책에 둘러싸인 전자책을 출판하는 시장의 뭐 전자책 사장님들의 모습 이런 것들 그렸고요. 뭐 내 방들, 전 이거 줌 배경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각선 각도로 뭔가 방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보여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고, 네, 뭐 다른 어떤 추상적인 얘기들, 뭐 어떤 디자인들, 뭐 이런 건 뭐 한복을 입은 어떤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거죠. 다 이거 챗GPT 도움 받아가지고 아이디어를 넣거든요. 이거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워크샵을 들은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네, 결과가 나온 건데요.
패션 디자이너가 안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친구가 지금. 제가 아마 주제를 구체화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가 흐뭇하고 바라보는 좀 감정적인 표현들을 넣다 보니까 네, 뭔가 좋은 얘기는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해야지라는 이미지를 받아들인 것 같고, 네, 아까 전에 뭐 디자이너라든지 이건 아직 그려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그 챗GPT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앱들과 연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을 한 전문가들의 프롬프트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AI PRM이고요. 이걸 만약에 자세한 프롬프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새로 고침을 주소창을 클릭을 하고요. 이 왼쪽에 있는 리스트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썼던 프롬프트가 나와요. 내가 만든 말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요거를 좀 수정해서 나만의 버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미드저니 이미지 메이킹하는 프롬프트였고요.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날리지 그래프라는 그 전문 용어를 만드는, 좀 간단하죠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적은 것들을 복사해 와서 나는 이거 그 심플 설명 필요 없어. 뭐 연관도 필요 없어. 이거 지우고요. 다른 것들 넣으셔도 돼요. 여기에 뭐 어떤 뭐 검색 엔진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용어에 뭐 사용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쓰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있는 기본적인 템플릿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으니까요. 네, 하나씩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추천이 많이 된 순으로 소팅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뭐 최근 업데이트 아니면 많이 본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를 활용해 볼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까지 이제 그 기초 활용 클래스에 대해서는 마쳤고요. 자, 너무 재밌죠? 챗GPT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기초 클래스에서는 못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음 달에 진행될 그 다음 클래스들에서 좀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더 깊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것들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까지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거 꼭 써보세요. 우리 그 익스텐션들은 쓰면 쓸수록 이득입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